네, 첫 번째 종목은 삼보판지입니다. 삼보판지 좀 들어보셨나요? 네, 골판지 박스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골판지에 들어가는 원지, 네, 이것도 제조합니다. 이 원지는 2005년도에 고려재질을 인수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된 거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좀 보겠습니다. 골판지는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코로나19 때 그 오프라인 쪽에서의 소비 심리는 좀 위축이 됐지만 그래도 온라인 쪽에서 전자상거래로 이제 물품을 많이 구매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당연히 택배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골판지도 함께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지금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2분기 실적들이 안 좋을 거라고 좀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1분기 때 실적 좋은 종목들, 더구나 이제 골판지, 택배 수요 증가 때문에 좋아졌다고 한다면은 2분기 실적도 괜찮겠죠. 네, 일단 골판지 시장 점유율을 보시게 된다면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전체 시장 점유율 4%에 불과합니다. 테림 포장공업이 1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기업이 테림 포장이 그 매물로 나왔죠. 처음에는 이제 한솔 제지 쪽에서 인수를 한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비싸요. 1조가 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작게 할게요. 그동안, 네, 뭐, 이렇게 약간의 우상향하는 모습이 매출액에 좀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자상거래 쪽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택배 쪽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쪽 시장에 대해서는 다들 뭐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영업이익률이 1분기 때, 네, 13%, 네,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13%예요. 꽤 괜찮죠? 예, 지난해보다는 살짝 좋아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분기 실적을 봐야 되겠죠? 보니까 1, 2, 3, 4분기. 자, 1분기가 약간은 비수기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1분기에 좀 낮고 그 이후부터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는 구조가 나오네요. 지난해도 마찬가지죠. 1분기가 이제 근데 상반기가 약간 낮고 하반기가 이제 좋아지는 그래서 전야 후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네, 괜찮죠? 견조한 실적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 3, 4분기도 매출액이 이게 이쪽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다시 연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매출액을 좀 부분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사업이 골판지 쪽하고 골판지 상자 쪽하고 골판지 원지. 원지라는 것은 뭐냐면 골판지가 두 겹의 종이가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 또 종이가 오돌톨톨하게 이렇게 약간 말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쿠션 같은 경우가 있게끔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원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 거래가 있어가지고 매출 비중이 뭐 73%, 48% 이러는데 100%가 훨씬 초과가 됐잖아요. 근데 각각 24%씩 제거하면 됩니다.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골판진 상자 쪽에서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9%가 증가를 했네요. 네, 그만큼 이제 코로나19 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수출이 있지만 수출 매출 비중이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매출액은 5%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 쪽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5%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10%, 두 배인 10%가 증가를 했네요. 보니까 매출 원가율이 1%가 좀 감소를 했어요. 우리가 영업이익이 매출액보다 더 크게 증가한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마진 개선이 일어났습니다. 보시면은 자, 원재료 가격이에요. 가격이 골판지 원지 쪽에서 네, 이건 뭐 내부 거래죠. 국내 쪽에서는 예. 이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고지입니다. 이 고지 쪽이 좀 중요해요. 골판지를 만들 때 그 펄프도 들어가고 고지도 들어가는데 펄프는 조금 들어가요.
10% 미만, 한 6% 정도? 이걸로 좀 기억하고 있는데, 이 고지 쪽에서 제가 이거 좀 마크를 좀 해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네요. 고지 쪽은 다른 말로 폐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신문 같은 거 읽고 그러면 한 번 읽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문을 다시 재가공을 해서 재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지를 만드는 건데 원래는 이제 펄프로 뭐 책이라든지 이런 걸 뭐 잡지책 같은 걸 만들고 나서 한 번 보고 폐기되는 그 종이를 수집해 가지고 다시 재처리를 해서 그럼 재처리하면은 재활용 종이잖아요. 이게 고지입니다. 그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택배 박스 같은 경우는 고이 모셔두진 않잖아요. 한 번 쓰면 그냥 찢어버리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지를 만드는 거죠. 이 고지 원재료 가격이 무려 17%가 떨어졌어요. 여기서 마진 개선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럼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판매 단가도 인하를 하겠죠. 골판지 원단도 10% 정도, 골판지 상장도 한 8% 정도 판매 단가를 인하를 시켰습니다. 원지 쪽도 이렇게 됐어요. 허나 가장 중요한 이 고지 가격이 이제 17%나 떨어졌기 때문에 판매 단가가 떨어졌지만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것보다는 덜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수익 개선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쉽게 생각할 때 코로나19로 2분기 실적 전망 한번 해볼까요? 정확하게 숫자가 얼마인지를 전망하기보다는 1분기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좋아진 실적이 2분기에도 과연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만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코로나19에서요 택배 수요 증가 이것은 2분기에도 다시 재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두 번째, 재료 가격 하향 안정화. 자, 이것만 우리가 따지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택배 수요는 증가할 것이 이제 뻔하고, 그쵸.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매출액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영업이익과 관련된 것은 원재료 가격 변동인데, 과연 원재료 가격이 2분기에도 하향 안정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요 부분만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자,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별도로 조사했던 제가 작성한 거기 때문에 저작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 제가 직접 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OCC 가격을 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4월달하고 5월달 아직 6월달 데이터는 안 나왔어요. 4월, 5월 그러면 2분기잖아요. 자, 근데 이 가격을 어디와 비교해야 되냐? 바로 이쪽입니다. 여기 전자칠판으로 잠깐 써볼게요. 자, 어이구, 이게 아니네요. 제가 이거 써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스포이드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4월 이게 어떻게 쓰는 거죠? 아, 이거네요. 예. 이게 지금 올해 2분기예요. 2분기. 올해 2분기 가격이고 이게 지난해 2분기입니다. 여기가. 지난해 2분기에 이 쿼터 어떻습니까?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는 거잖아요. 실적은 지난해 2분기와 비교했을 때 올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 있다는 것이 팩트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6월달 가격이 폭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허나 이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구조적으로 이 고지 가격이 떨어진 원인 이게 뭘까요? 요 부분 원인까지 알면은 우리가 이 가격이 상승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2018년도였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중국이 이제 페트병 같은 것도 수입해다가 재활용해서 쓰고, 고지 있죠, 고지. 이 고지도 수입해다가 그걸 가공해가지고 뭐 과자 포장지도 만들고, 약 포장지도 만들고 막 이랬어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쓰레기를 수집하는 국가냐, 국격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수입을 안 하기로 한 겁니다. 재활용 이런 것들을. 그래서 유럽이 난리가 났죠. 그것 때문에. 대부분의 유럽에서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들, 페트병이라든지 고지 이런 것들, 쓰다 남은 것들은 다 중국에다가 수출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유럽이 쓰레기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 폐지를 주워다가 재처리해가지고 중국에다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근데 중국이 국격이 안 맞는다. 사실 국격에 잘 맞죠? 쓰레기 수집하는 게 중국은. 아무튼 수집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요? 수출했던 물량이 남아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그동안 수출했던 다른 국가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다가 또 수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고지가 막 남아돌게 생겼습니다. 재고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게 된 거죠. 만약에 가격이 다시 과거처럼 돌아가려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중국이 다시 고지를 수입하겠다, 이렇게 정부 발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은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그래서 결국 이 고지 가격이 큰 폭으로 다시 과거의 가격으로 다시 돌아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뭐다? 자,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원재료 가격 하향 안정화는 현실화된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2분기 실적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2분기 실적은 좋아지겠죠. 올해 1분기 실적과 비슷한 실적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기업의 실적을 봐야 되고, 우리가 실적 분석을 하는 목적은 왜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는지 그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해요.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진 원인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판단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판단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삼보판지를 보유를 하고 있는 주주 여러분들이 계신다면은 지금 무엇을 조사를 해야 될까요? 고지 가격. 그렇죠. 고지 가격에 대한 동향을 조사를 하면서 1분기 때 보였던 영업이익이 2분기 때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주당 순이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1분기 때 이렇게 좀 이런 위치를 좀 마크를 했고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일단 단순히 키높이로 봐도 높죠. 그리고 딱 보니까 4분기 때 안 좋네요. 그래서 올해 이 기업이 4분기 때 정상적인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렇죠, 전년 대비 높은 실적 성장이 나오겠죠. 일단 1분기부터 보겠습니다. 1분기는 전년 대비 36%가 증가했어요. 아까 영업이익은 10%가 증가했는데 순이익은 더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뜯어보니까 영업 외 이익이 좀 생겼어요. 자비익이라고 좀 포함된 것도 있고요. 외화 환산이익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서 23억 원의 순이익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났고요. 연간으로 보겠습니다. 연간은 한 전년 대비 17% 정도 주당 순이익 성장이 있을 걸로 일단은 제가 추정을 했습니다. 이 종목을 갖고 온 것은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갖고 왔다기보다도 워낙 저평가가 됐어요. 워낙. 지금 PER이 4.2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골판지를 만드는 좀 따분한 회사라고 하지만 지금 전방산업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자상거래가 전방산업이잖아요. 전자상거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코로나 때는 언택트라는 이슈 때문에 오히려 더 증가하는 구조가 되겠죠. 그만큼 택배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 구조고, 뭐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택배 수요가 증가하니까 일회용 이 택배 박스가 너무 좀 아깝다, 이거 쓰레기 대란 아니냐,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택배 박스를 연구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나와봐야 알겠죠. 몇 년이 걸릴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삼보판지를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장기 투자할 것도 아니고, 그건 뭐 악재가 들지도 않습니다. 자,
일단 이 기업의 추정 실적을 제가 분석해 보면서 PR을 추정해 보니까 PR이 무려 3.6밖에 안 돼요. 이 역대급이죠. 굉장히 싸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적정 PR을 잡고 적정 주가를 한번 산출해 보게 된다면은 과거 좀 평년의 평균값 정도의 PER이 한 5.5배 정도가 됩니다. 5.5배.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적정 PER을 높게 잡은 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워낙 이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5.5배로 목표 PER을 잡아도 무려 상승률이 52%가 남아 있습니다. 네, 괜찮죠. 네, 이 기업은 워낙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수 조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주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고요. 그렇죠. 더구나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실적 안정성이 비교적 뚜렷한 기업입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다른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이지만은 이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비교적 코로나에 있어서 오히려 리스크보다는 수혜에 좀 가까운 실적을 보일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 성장의 원인인 원재료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일단 2분기에 팩트로 드러났고요. 3분기, 4분기도 원재료 가격이 과거, 지난해 수준보다도 높아지기에는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올해 내내 좋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안정성을 보시게 된다면은, 네. 부채 비율이 제가 제조업 기준으로 볼 때는 80% 미만이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채 비율이 35%에 불과해요. 안정적이죠. 그리고 부채 비율을 갚을 수 있는, 단기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100%면은 안정적인데 그 2배입니다. 200%예요. 안정적이죠. 순채권 비율도 3.8%밖에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재무 안정성은 양호 혹은 우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3번 편지였습니다.